엘리? 기억은 원래 독해. 너무 익숙했던 것들을 지금은 강제적으로 못하니까 이 답답한 마음이 소비 심리를 건드린다고 해요. 최근에 본 넘버 중에 8.7%라는 그게 뭐냐면 지난 한 달 동안 4월에서 4월, 3월이 대략 10만 개 정도의 리테일 비즈니스가 2025년까지 닫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그다음에 백화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로 치면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이런 백화점들이 그냥 속절없이 튼튼했던 기업이었던 이면마커스를 이용하는 피팅룸 같은 경우, 이전에 우리가 늘 사용하던 그런 피팅룸으로 사람들이 들어갈까? 그러니까 4개월치 디자인을 그 한 시즌을 해야 되는 건데 다 오더를 하거든요. 부분에 있어서도 수량이나 시간 같은 것도 조금 변화가 오지 않을까. 원래 패션이 갖고 있는 그 기본적인 것, 의의 형태에 더 맞는 그런 걸 추구하는 브랜드들이 앞으로는 좀 되게 계절별로 옷의 형태가 되게 달라지잖아요. 아직까진 그랬는데. 네, 저희 돌아왔습니다. 엘리의 패션워크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엘리? 네? 네. 아니, 항상 이 라디오 셋업에 좀 익숙해가지고 이거를 유튜브로 하려니까 너무 어색하고. 그 유튜브로 해야 되니까 디자이너의 방답게 뒤에 팔 없는 마네킹 인형 이런 거 좀 그러니까요. 세워놓고 이렇게 핀 좀 꼽아놓고 막 진짜 하기 직전에 좀 도전이에요, 오늘은. 이게 처음으로 해보는 약간 그런 형태라, 네, 조금 익숙해지려니까 좀 어색해도 이해해주시고. 솔직히 지금 상황이 패션을 논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요즘 옷을 입고 밖에 나갈 일이 없고, 작년에 2020년 트렌드 막 이래서 막 엄청나게 2020 비전 막 이래서 갈 거야. 뭔가 되게 한 획을 긋는 해가 될 것처럼 했는데 다 지금 물거품이 된 상황이에요. 2020년의 여름 라인은 그 어떤 브랜드도 선보이지 못했고 지켜주지 못한 신상들이 40% 세일 로고를 걸고 지금 다 나와 있는. 쇼핑하기 되게 좋긴 하겠지만 그것도 밖에 나가 봐야 쇼핑을 하죠. 네. 지금 그런 실정이라 그런 상황이라 패션을 논하기는 좀 그렇지만 오늘은 좀 간단하게 어떤 큰일이 뉴욕에 있는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어쨌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지나고 밖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제일 먼저 뭐 사고 싶으세요? 어디 가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생활에 필요한 거 말고 그냥 약간 사치 저 같은 경우는 날씨도 좋을 것 같고 여름이 돼야 밖에 나갈 것 같은 뭔가 예쁜 옷 하나 입고 화장 좀 하고 싶어요. 화장하고 레스토랑 같은 데서 밥 먹고 싶거든요. 사람들 북적거리는 데서. 저는 좀 그런데 그런 생각 없으세요? 가기 전에 미장원 먼저 가야 돼요. 네,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아주 단정하고 깔끔하게 한 다음에 네, 쇼핑몰로 가는 거죠. 뭔가 예쁜 귀걸이도 하고 싶고 네일을 하거나 페디큐어를 받거나 머리 염색을 한다거나 이런 너무 익숙했던 것들을 지금은 강제적으로 못하니까 이 답답한 마음이 소비 심리를 건드린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한국 뉴스를 봤는데 보상 소비라는 단어를 봤어요. 보상 소비 말 되네요. 네, 지금 한국은 커피 주문이 너무 밀려서 약간 가게들이 지금 화장품 가게 이런 데가 주문이 밀려서 엄청 바쁜데요. 이게 사람들이 못했던 거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소비 타겟이 돼서 막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건데, 한편으로는 긍정적으로 봐요. 왜냐면 그렇게 해서라도 경제를 살려야 되고 어쨌든 기업을 살려야 되니까. 물론 되게 조심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매장을 가고 해서 그런 지금 보상 소비, 감성 소비에 대한 움직임이 있다고 하니까, 보상 소비 이런 일을 할 때가 보통 보면은 그렇잖아요. 푼 돈만 쓰잖아요. 그쵸. 이게 또 걱정이 되니까 큰 돈은 못 쓰고, 근데 스트레스는 풀어야 되니까 맞아요. 이거 나쁜 말로도 뭐가 있는데 제가 까먹었어요. 무슨 욕이 들어가는 단어인데. 이렇게 해서라도 전략을 짜야 되는 이유가 지금 너무 최악이에요, 정말. 네,
제가 최근에 본 넘버 중에 8.7%라는 넘버를 봤어요. 그게 뭐냐면 지난 한 달 동안 3월에서 4월, 3월이 한 달 동안 미국 전체 리테일 비즈니스의 그 매출 하락 퍼센테이지래요. 이게 그냥 8.7% 그러면 되게 딱 와닿진 않는데 2008년에 그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터졌을 때 그때가 11월 한 달 동안 4.3%였대요. 그럼 그거의 2배인 거예요? 그거의 2배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한 달 동안이. 어. 그리고 4월은 이거보다 더 심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대략 10만 개 정도의 리테일 비즈니스가 2025년까지 닫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리테일 스토어만. 그다음에 백화점 같은 경우는 반 이상이 문을 닫을 거라고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디파트먼트 스토어가 원래 계속 죽어가고 있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잖아요. 소비 심리도 조금 바뀌고 또 백화점이라는 큰 그런 스토어 자체가 있기에 그런 온라인 쇼핑 같은 거나 그런 형태로 되게 이커머스로 많이 바뀌는 바람에 죽어가고 있는데 속도가 붙을 것 같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들어서 아시겠지만 작년에 바니스도 닫고 우리나라로 치면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이런 백화점들이 그냥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튼튼했던 기업이었던 니면 마커스도 지금 뱅크럽시 지금 염두에 두고 있고 JC페니, Sears 같은 경우도 지금 예상하고 있고 또 착한 기업이라고 알려져 있는 놀스트롬 같은 경우도 저희 회사 굉장히 큰 커스터머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가을 상품이죠. 오더 들어갔던 가을 상품들을 전 가을 상품을 다 캔슬한 상태예요. 오. 원래대로라면 이제 6월 달부터 매장에 가을 상품이 5월 달에 다 깔려야 되고 가을 상품 같은 경우는 6월 달에 깔려야 되면은 벌써 1월에 다 주문이 들어간 거거든요. 12월, 1월에. 근데 캔슬이 된 상태예요, 지금. 저희 브랜드뿐만 아니라 다른 브랜드들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미국 백화점이 왜 망해갔는지 미국 와가지고 백화점을 딱 갔을 때 좀 당황했어요. 한국은 되게 매장을 디스플레이를 되게 잘 해놓거든요. 스트릿 매장처럼 매장 하나하나를 브랜드별로. 근데 미국은 안 그렇더라고요. 되게 고급진데 그런 데를 찾아가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그냥 우리나라에서 봤을 땐 창고 대방출풍으로 쫙 물건을 넣어놓고 진짜 무슨 아울렛 같은 느낌의 딱히 뭘 사야 될지 모르겠고. 근데 최근에 한국 갔을 때 느꼈던 거는 내가 딱 백화점 안에만 들어가면 거기서 쇼핑과 먹을 걸 다 친구들을 만나고 수다 떨 수 있고 이런 걸 다 해결할 수 있게끔 딱 그게 돼 있는데 미국 백화점들은 전혀 그렇지가 않으니까. 한국 백화점과 미국 백화점 용도가 다른 거죠. 한국 백화점은 심지어 문화센터까지 하잖아요. 맞아요. 잊고 있었다. 가서 어떤 게 있는지 보고 구경하고 이런 재미를 사실 몰드를 찾아가는 건데 사실 그거를 막 이렇게 쌓아놓고 내가 그걸 뒤져서 찾을 것 같으면 굳이 그냥 인터넷으로 사는 게 훨씬 편하다는 거지. 지금 못해? 난리 났어, 난리. 확실치 않아서 확인하고 가려고 여쭤보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미국하고 한국의 그 백화점의 역할이 유통 과정에서 보면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국은 그 제품을 자동차 딜러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내 자산으로 잡아서 그래서 사와서 내가 책임지고 팔아서 돈을 메꾸는 방식인 거고 한국의 백화점은 자리세를 받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청바지를 10장을 백화점에 사서 내가 10장을 파는 게 아니라 와서 청바지를 팔어. 그리고 10장을 팔았으면은 수수료 자리세로 얼마를 나한테 내. 그러니까 한국 백화점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 거죠. 그 안에 들어오는 애들은 망하고 나가지만. 그리고 한국 백화점은
집객을 더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 거죠. 물건을 팔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유통에 그게 틀리기 때문에 미국에서 살아남는 쇼핑몰들은 한국의 형태처럼 다른 형태의 유통 과정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네가 자리세를 받는 거지 직접 재화를 판매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가든스테이트몰은 그 자리에 스토어들을 놓게 해주는 거지, 거기서 가든스테이트몰에서 뭘 사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걔네는 안 망하는 거죠. 그 안에 맞아요, 맞아요. 뭐 그 가게들이 다 망하면 가든스테이트몰도 어쨌건 망하겠지만 어쨌건 간에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미국은 워낙에 땅덩이가 크니까 이게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에서 제가 아는 사람이 비주얼 머천다이징이라고 신세계 백화점 비주얼 담당이었는데 2박 3일이면 한반도 전체를 돌면서 모두 다 같은 컨셉의 신세계 백화점 비주얼을 통일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게 일단은 피지컬이 조금 이제 안 되니까 좀 중구난방인 거는 있고,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는 이제 브랜드에서 사서 걔네들이 독자적으로 파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디자이너 입장에서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 브랜드가 이 백화점 저 백화점 들어가도 거기 매니저들을 다 전에 다 교육을 시켜요. 뭐 컨셉 같은 것도 다 알려주고, 뭐 어떤 식으로 코디해야 되는지 다 알려주고, 그런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팔 수 있게끔 하면서 소비자랑 더 친근해질 수 있게. 백화점 같은 경우는 일단 이걸 사가서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해석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가끔 백화점에 가보면 내가 알던 브랜드랑 너무 다르게 생뚱맞은 느낌의 옷들이 매칭이 되어 있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소비자들이 파악하기 시작하고, 백화점에 가지 않아도 쉽고 빠르게 인터넷에서 볼 수 있고 살 수 있고 하다 보니까 확실히 소비자들의 발걸음이 백화점보다는 홀세일이나 온라인으로 바뀌고 있는 그런 것들이 확실히 한국이랑은 다른 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유통의 차이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미국에는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것도 가능한 거고, 연말 돼가지고 다음에 새 모델 나오기 전에 딱 땡처리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이유는 자리세를 받는 게 아니니까, 미국에 있는 그런 대형 상점들이나 백화점들이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돈을 써가지고 자기네가 얼마든지 그걸 리퀴데이트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재량은 백화점에게 달려있는 거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백화점이 조금씩 다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그 여파가 당연히 저희 같은 회사들한테도 오고, 전반적으로 이제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쨌든 언젠가는 이제 다시 경제 활동을 하기 시작해야 되잖아요. 매장들도 열 거고. 근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떤 형태로 변할지. 근데 하나 확실한 건 당장 7월에 저희 회사 매장, 뭐 제가 좋아하는 회사 매장에 가면은 어떤 식으로든 형태가 살짝 바뀌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예를 들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날짜 딱 정해놓고 오늘부터 끝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사람들이 네, 사람에 대한 이런 격리나 이런 뭐 6 feet apart 뭐 이런 뭐 만진 거 똑같이 안 만지고 글러브 쓰고 마스크 쓰고 이런 게 어떤 사람들은 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할 텐데, 모두가 공공시설로 이용하는 뭐 피팅룸 같은 경우 과연 이전에 우리가 늘 사용하던 그런 피팅룸으로 사람들이 들어갈까? 내가 잠깐 이 가방에 들고 싶어서 들었던 가방을 매장에서 이걸 들게 해줄까 나한테? 아니면 일일이 다 글러브를 줄까? 마스크를 줄까? 뭐 이런 어떻게 변할지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볼 텐데 요즘 뭐 슈퍼마켓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방탄유리가 이렇게 약간 짜놨죠. 아크릴로 다 이렇게 짜놨잖아요. 과연 미국도 그런 거를 세울까? 그런 형태에 대한 변화도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어떨까 좀 상상을 하게 되는데,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재료가 좀 그럴 것 같아요. 75% 알코올로 자주 닦아도 닳지 않는 재료. 왜 매장에 올 때마다 손님이 만져보고 나면은 그 다음에 바로 75% 알코올 솜으로 닦아내야 되잖아. 근데 손님 10번 왔다 갔다 하고 나면은 막 달어. 알코올로 닦아서. 이런 재료는 못 쓸 거 아니에요. 그쵸. 가죽 막 이런 거. 예. 그리고 막 서로 멀어지는 디자인, 막 고슴도치 같이 막 가까이 오지 마! 이러고 막. 3단 우산 같이 뭐 나오고 막 이래서 거리 유지하고 막 이런 디자인이요. 저도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만약에 이 이후에, 아까 우리 엘리가 얘기한 것처럼 이게 다 끝나면은, 그러니까 뭐, 어디를 가고 싶냐, 이게 물어봤잖아요.
동치미가 그린색이 되는 거? 일단은 나는 미장원을 가서 머리를 자르고 그리고 나서 가서 옷을 사는데 비싼 옷을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일 가격에 5개를 샀었을 그 돈을 갖고 좋은 거 하나를 살 것 같아요. 돈 더 쓰겠다는 얘기야 그냥. 에이. 입을 옷이 없어서 옷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아예 더 사치품으로 가는 게 어떨까?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예 그러니까 패션도 양극화가 되겠네요. 양극화, 네. 맞아요. 아니면 살아 남을 것 같은 패션은 자라 같이 디자인부터 유통까지 다 하는 그런 스파 브랜드면 모를까? 아니면은 아예 좋은 그 양극화가 돼가지고 실용적인 옷인데 좀 비싸고 예를 들어서 앞에는 줌 미팅할 때는 앞에는 포멀하지만 뒤에가 퍼져 있다 할지 약간 뭐 편안하게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믹스가 되어 있는 두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디자인이라면은 비싼 돈을 주고라도 나 같으면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자인적으로 뭔가 변할 것 같다 이거죠, 언니는. 약간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끝날 일이 아니라 이게 또 안 오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 적응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재택근무도 많아지고 또 화상으로 이제 이런 업무를 보는 형태도 많아지다 보니까 보기에는 그냥 포멀한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미팅할 수 있을 만한 옷인데 좀 편한 옷, 뭐 그죠? 하드웨어가 많이 안 들어간 옷 이런 식으로 형태가 많이 바뀌는 것도 맞을 것 같고요. 확실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통 과정도 그러니까는 저희 같은 경우는 딜리버리라고 하거든요. 그런 형태도 굉장히 많이 바뀔 것 같기는 해요. 이게 라스트 미닛 캔슬레이션 이번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게 저희 이제 업계잖아요. 그래서 재고가 지금 어마무시하게 쌓여 있어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회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2, 3, 4, 5월 달에 들어와야 될 그 어마무시한 재고가 그냥 다 창고에 쌓여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는 거는 정말 어마무시한 재고를 저희가 작년 10월 달에 다 오다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런 텀도, 그러니까 물량에 대한 그런 것도 확실히 줄어들고, 저희가 딜리버리가 있고, 예를 들면은, 먼트 원포 이렇게 해가지고, 한 1년에 3번으로 나뉘는데, 그거를 조금 더 쪼개고 작아지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딜리버리 뜻이 도매점에 나가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자인을 시작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1년 전에 보통 디자인을 시작하는데 시즌별로 디자인을 하잖아요. 스프링, 서머, fall, winter 뭐 리조트 이렇게 해서 가는데 한 스프링, 서머 이렇게당 4 딜리버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4개월치 디자인을 그 한 시즌을 해야 되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물량을 주문할 때도 회사마다 이제 그 물량 수는 조금 다르지만 보통 한 딜리버리를 다 오더를 하거든요. 공장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수량이나 시간 같은 것도 조금 변화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어요. 확실히 그런 스트라직한 그런 컨셉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지금은 저희가 계속 해오던 그런 방식으로는 이런 급한 상황이 터졌을 때 이 재고나 이거를 해결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되게 많이 바뀔 것 같기도 해요. 해외 공장을 미국으로 더 가져온다든지 더 소규모로 한다든지 그런 것도 가능성이 있나요? 사실 그런 문제는 원자재 가격 이런 거에 더 그다음에 공장가, 그다음에 면값, 그다음에 뭐 그런 게 조금 더 이제 공장을 다른 데로 옮기는 거는 그런 역할을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인건비 뭐 이런 것들. 근데 아무래도 메이드 인 USA를 찾는 브랜드가 더 많아질 것 같기는 해요. 그래야 딜리버리 시간을 확실히 줄일 수 있거든요. 네, 대신에 메이드 인 USA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들죠. 그렇죠. 저는 뭐 모르긴 몰라도 앞으로 개성공단이 좀 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런
그러면 좋겠다. 네, 개성 엘리님, 개성공장 공장장으로, 한국말 할 줄 알잖아. 이러고, 파견 보내고, 우리 막 줌으로, 개성에 계신 엘리님! 막 이러면, 내래 요즘! 만약에 그런 기회가 오면 전 진짜 저요. 패션 업계가 어떻게 될지 저도 그게 굉장히 걱정이 되고, 확실히 내년에 주요 팀은 물론 아까 언니가 말했듯이 약간 이제 생활의 형태가 많이 바뀌는 이런 상황이 이제 온 거잖아요. 집에서 생활하는 게 더 많아지고 사람들이 조금 더 편안한 걸 추구하는 그런 형태가 많이 보일 것 같은데 그게 당연히 내년 패션에도 많이 적용될 것 같고 그런 거를 추구하는 새로운 브랜드들도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그런 뭐 약간 좀 패션은 남한테 보이고 사치스럽고 약간 그런 패션 브랜드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포커스가 조금 더 달라지는 거죠. 그때 건축독께서 말씀하셨듯이 원래 주거 형태? 그처럼 원래 패션이 갖고 있는 그 기본적인 것, 원래 갖고 있는 그 의의 형태에 더 맞는 그런 걸 추구하는 브랜드들이 앞으로는 조금 더 생기지 않을까. 저는 뭐 덧붙여서 제 개인적으로는 여자 속옷에 대한 그런 예, 예, 이너이 굉장히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왜요? 왜? 왜 맞아요? 넌 그니까 왜? 왜냐면 뭔가 그 집에서 속옷을 굉장히 편하면서도 답답하지 않으면서도 뭔가 보정의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런 타임. 네? 그게 원래 속옷의 기능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정의 기능보다는 보임의 기능을 더 중시했죠. 그 보임의 기능이 추가되면서 그 많은 변형이 일어난 거는 확실해요. 속옷에 있어서. 음. 근데 맞아요. 요즘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패션 트렌드 리포터가 소재 개발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기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속옷의 기능이랑 좀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예전에는 그렇게 우리가 싼 소재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런 것까지는 소비자들이 보지 않는 이상은 몰랐는데 요즘은 굳이 내가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그런 정보가 귀에 들어올 수 있게 굉장히 많이 그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많이 그 생각이 전환되고 있어요. 이제부터의 소비자들은 그런 기능만은 볼 것 같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아는 그런 B사 있잖아요. 네. 그 B사가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예인데 망해가고 있거든요. 그 B사가 망해가고 있다는 건 이 모든 걸 설명해주는 것 중에 하나인 거죠. 딱 봐도 내 몸에 별로 안 좋을 것 같잖아요. 예를 들면 뭐 여기 밴드가 되게 띡하게 올라와서 내가 허리를 조금만 숙여도 굉장히 섹시한 그 단어가 딱 보이면 이런 게 보임을 추구하는 디자인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바뀌고 있는 그런 추세라 많이 되게 중요한 아쉬운데? 아씨. 비사 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사람들이, 여자들이 상의 속옷을 안 입지 않을까요? 갑자기 뜬금없는 미래 아니에요. 예측은 정말. 안 입는 사람도 많아질 것 같은데. 이미 많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가 많이 바뀔 것 같긴 한데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뽕보라를 포기는 못할 걸요. 저는 아까 원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서 약간 연장해서 보자면은 전에 제가 BBC 뉴스 링크도 날렸지 50년 전서부터 재택근무를 시도를 했는데 왜 아직까지도 안 됐을까라는 뉴스 아티클이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기술적으로는 이미 재택근무라는 것이 다 가능한데 우리의 버릇 그리고 조직의 문화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리고 매니지 편의성 그런 이유로 늦춰지고 있다.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 가능하네라는 걸 보여줬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서 바뀌는 것들 중 하나가 출퇴근 시간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5일 출근할 거를 하루 이틀을 뺀다든지
그러면은 일주일에 3대 4로 바뀐다든지 4대 3으로 바뀐다든지 출근하는 날 대 집에 있는 날. 그러면 당연히 사용해야 되는 옷도 비율이 달라질 거고 그리고 출근을 안 한다고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집 밖에는 안 나가지만 출근해야 하는 옷, 그러니까 중간 옷이 등장할 것 같아요. 그게 아까 말씀하신 원래님이 말씀하시는 앞뒤가 편안한데, 예, 뭐 밑에는 반바지인데 위에는 이런 웃기는 컨셉일 수도 있죠. 하여간 그러니까 화면으로 보이는 게 더 중요한 그런 옷처럼. 그러니까 하여간 색깔이 잘 받는 색의 옷, 막 이런 거 있잖아. 컬러는 그렇게 사용을 하고 뭐 되게 포멀해 보이는데 만져보면 추리닝이야. 화면에는 티가 안 나. 극단적으로 코미디로 말을 하자면 그런 거고, 어떻게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출근 옷 그리고 집에 오면은 추리닝 딱 2세트만 있으면 되고, 그 추리닝 세트는 일주일 동안 그대로 입고 출퇴근 옷만 계속 바뀌고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형태가 아니라 중간에 옷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집에서 입는 옷 같으면서도 출근한 것 같은 거, 세 단계로 그 구분이 되는 옷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속옷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분 듯 안 이분 듯. 네, 그런 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 솔직히 옷 하면은 되게 계절별로 옷의 형태가 되게 달라지잖아요. 아직까진 그랬는데 시즌레스라는 그런 컨셉의 새로운 옷이 또 탄생할 것 같기도 해요. 그런 생각이 어떻게 나왔냐면 지금 이제 저를 보고 나오신 거 아니에요? 저 계절과 상관없이 옷 똑같이 입잖아요. 사실 우리들한테 영감이 좀 없긴 했어요. 또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만약에 코비드 19이 없었다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어야 됐냐면 저희는 내년 가을 옷을 디자인하고 또 세일즈 팀은 올 겨울 홀리데이 마켓을 타겟으로 옷을 팔고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패션 회사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내년 올 겨울에 팔 것들은 이미 다 디자인이 끝난 상태거든요. 근데 라스트 미닛 스타일 체인지가 지금 되고 있어요. 라스트 미닛 스타일 체인지가 되면서 굉장히 올 할리데이 겨울만 타겟으로 했던 익스클루시브한 아이템들은 다 드랍되고 365일 입을 수 있는 거, 365일 팔릴 수 있는 거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좀 시즌레스 아이템들이 조금 더 이제 강세를 띠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잠깐 해봤어요. 재질을 수면 잠원용으로 이게 안 벗을 것 같아. 네,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계속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엘리 패션워크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 패션 동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우리 엘리? 기억은 원래 독해. 잘 안 되는데. 엄마 아니 이렇게 소개하시면 어떡해요. 왜? 그럼 어떻게 뭐 2020년 4월 최신 트렌드를 소개한다고 그러고 소개를 그치, 해야죠. 이건 최신 트렌드지. 아 정말 그러면은 다시 얘기하자. 미래지향적인, 엘리의 어? 패션워크잖아요 지금. 엘리. 그러면 엘리가 다시 얘기를 해줘.